두 편의 영화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. 그죠? 전편 앞에 본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데는 등장인물부터가 남자가 없어요. 전부 다 여자들만 나왔고. 그 두 번째 영화 귀가라는 데는 또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그게 스노우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스노우볼이 뭔 줄 아시죠? 공처럼 이렇게 큰 공 속에 그 안에 투명한 유리 속에 그 안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뭐 동네 사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 안에 잠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이죠.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화 제목을 왜 스노우볼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선 먼저 어른이든 애들이든 그 스노우볼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, 새로운 세상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죠. 아름다운 세상을 좀 더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 누구나, 애들이든 노인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동경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보이고 있죠.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요. 한 자매는 아마 이혼을 해서 딸을 아마 그 아버지가 데려가서 그 새엄마 밑에 이렇게 자라게 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동생인 그 자매는 자매도 아마 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거 보니까 아마 이혼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잃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. 그 양쪽이 다 그 불행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고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.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외부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스노우볼 안에 세상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. 두 번째 영화 귀가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거예요. 마치 좀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이 한밤중에 들이닥친 그 아들이 모자로 퍽 눌러 쓰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사실 얼마나 놀랐겠어요. 16살 때 나가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그 나이로 보니까 한 40대 이렇게 돼 보이면은 좋게 20년은 지나서 아마 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되게 궁금하고 놀랬고 그랬겠죠. 더군다나 한밤중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랬을 겁니다. 어쨌거나 이 얘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주 굉장히 원만하지 못했어요. 그죠? 특히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볼 때마다 꾸중하고 물론 그 꾸중했던 건 잘 되라고 이제 물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듣는 아이의 입장을 봐서는 이것이 정말 커다란 상처가 남는 트라우마로 남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 그 아이가
일생을 갖다 살아나가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것, 또 부모로부터 의심받고 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중함이라든가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긍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주눅이 든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아마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왜 찾아왔을까요?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였거든요. 치유받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나갔을 때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내놓고 갔습니다.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통을 서로 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존재를 새롭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버지 아들하고 이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가진 선입관은 도저히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.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것이 아버지 입장은 어차피 이제 많이 살은 입장이었지만 아들에게 준 충격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일생을 살아나가는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이렇게 맺은 그런 영화입니다. 있겠습니다. 저도 늦게 해가 돼가지고 아들 좀 어린데 너무 차이가 많았죠. 제가 40살 돼가지고 결혼하고 아들은 30대 가는데 소통이 안 돼요. 무슨 격세지감. 또 저는 우리 대학 아들놈은 그래도 대학 나오고 그 당시 저는 그 명문고 나오고 대학과 나왔습니다.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. 그러면 유기동 신의에서 소위 그 인해지 신이라고 했잖아요. 부자유친 우리 가운데 내가 강조했습니다. 야, 효도를 너 이해한다. 효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부자유친 어떻게 생각하다가 네 가지를 만들었어요. 부자유친 뜻을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하자. 나부터 하더라도 아들은 이해를 못해요.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살지만은 거의 나이가 30 넘으니까 거의 말이 없어요. 내가 말을 하려고도 피하고. 내가 안 듣겠어요. 소통을 한다는 거.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. 금년마디에서 만사형통, 우수재통보다도 의사소통,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 주제라든가 그 등장인물 상당히 대조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두 작품이.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스노우볼은 그 화면 전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고요. 그리고 거기 그 잠든 아기의 모습 그런 거라든가 그 자매의 뭔가 그 상처가 있는 듯한 그 자매인데 두 사람 간의 그 우애가 상당히 따뜻하게 전해졌어요. 그 이혼으로 만날 수 없는 딸을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동생이 언니에게 그 딸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잔잔하게 감동으로 다가왔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작품 귀가에서는
처음 도입부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뭔가 그 르누아르 같은 그런 작품을 연상을 했어요. 뭔가 그 약간 그 배경음악도 좀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스토리마저도 그 아들이 그 엄마의 그 제사 기를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. 거기에서 근데 그 어렸을 때 16살에 가출을 해서 장년이 돼서 찾아온 그 집은 그 아들이 옛날에 그 상처의 일종의 그 치유와 아버지와의 그 화해를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벽,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결국은 불행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그 애증의 관계가 그 가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해해야 되고, 서로에게 그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그 교과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끝내 그 옛날에 그 아픈 상처라든가 그런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들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우울한 영화를 새 벽두에 보게 되네요. 이상입니다. 정초에 보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러면서도 우리 도스트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그 영화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면을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먼저 스노볼에서는 참 안타까운 주변에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 어린 아기의 그 밝은 표정에서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랄까 그런 걸 느꼈고 그런가 하면은 지희 언니의 입장에서는 새엄마에서 그 얼굴을 피하지 못하는 울상에 가까운 그 두 얼굴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저로서는 이 영화에서 그 엄마가 그 꿈에도 그리던 딸을 눈앞에 두고 만나질 못하죠.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. 그동안 그리던 거 생각하면은 뛰쳐가서 안아주고 뭐 할 법한데 멀리서 그 억제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 마음. 제가 볼 땐 자기의 마음은 보고 싶지만은 딸아이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갈지 그런 두려움에서 아마 망설인 게 아닌가 생각하죠.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엄마의 사랑, 우리 지금 뭐 머리가 하얘가지고도 지금 엄마라고 그러면은 가슴이 울컥해지고 하는 걸 다 느끼는데요. 그래서 이 짧은 영화지만 이 속에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귀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참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인데요. 그 아버지나 아들이 그 환상 속에서 두 분이 사건이 비극으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버지나 아들이나 서로 상면하는 자세부터가 이게 너무 남남이 아니라 섬찟한 그런 그 재회가 돼가지고요. 거기에서부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. 지금 뭐 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좀 모자라도 벗고 아버지를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서로 간에 그 어릴 때에 아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했던 데서 이런 그 한 가족적 비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지금 돌이켜 봐도 제가 제 자식들에 대해서 사랑을 했습니다만은, 분명히 사랑을 했습니다만은, 돌이켜 보면은 후회되고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. 예, 그래서 어디까지나 부모는 자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? 늘 후견인이 돼야지 아들의 앞에서 이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해를 여러 가지 면을 해봤는데,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서 판단해 볼 적에 비슷한 그런 경향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요즘 세상에도 의왕한 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 못하고 여기저기서 더러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삶이요, 그런 시점으로 세월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그 내막이 참 우리가 명심해서 깊이 생각하며 가정 부모가 자식 서로가 여러 면을 이해하면서 이 세월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세월이 됐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. 대도적이면서도 또 스릴을 좀 느낍니다. 그래서 저편 영화 그 스노우볼을 볼 때는 좀 가슴이 막 그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긴장의 연속이었죠. 왜냐면 이제 그 꼬마 어린 여자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,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그 엄마 되는 분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 장면이 어떻게 또 바뀔까 하면서 긴장 속에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어린 자식을 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 엄마의 그 마음, 좀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하여튼간에 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애들도 좀 알 날이 오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, 또 두 번째 이제 귀가에서는 그 아버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, 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, 그러면서 형제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최후의 그런 그 비극적인 그런 종말로 끝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단지 영화로서의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영화다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